다음 기사 볼까요? 관련 기사입니다. 다음 관련 기사 볼게요. 한국일보 3면 보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측 또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번 문제를 외교 참사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마뜩치 않아 합니다. 어쨌든 한국일보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외교 참사 감싸려 문재인 혼밥 소환한 여당.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 당시, 중국 방문 당시에 혼자서 이제 참모들과 수행 참모들과 중국의 뭐 식당 가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베이징 소재 식당에서 식사하는 당시 노영명 주중 대사였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밥을 먹는 중국 관계자는 없었잖아요. 중국 고유 관계자는 없이 국빈 방문 중 8끼를 혼밥했던 그 얘기를 이제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도 문제 많았다. 대통령실의 국회 해명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도 유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문인철 평론가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혼밥을 소환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대응 방식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판에서는 아주 종종 일어나는 또 어떨 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흠을 상대방 흠을 들춰내 가지고 막으려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른바 이런 걸 뭐 물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조금 뭐 그렇다고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답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출근길에 네. 약식 기자회견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약식 얘기를 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제 또 뭐 국가 수반으로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언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대통령의 언어와 대통령의 행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평생 또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검사는 또 범법자를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 그 습관적으로 좀 비속어를 좀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대통령에서 품격을 가지는 행동과 말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에 그 우리나라에 도착하니까 좀 유감 표명을 하고 국민들이 조금 상처를 받았거든요.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난을 그게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겨레 오면 볼게요. 한겨레 오면 보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의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걸 알고 있을 상황인데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 욕설 파문에 대한 사과도 없이 국회의 협력을 기대한다. 이번에 이 글로벌 펀드 관련해서 앞으로 3년간 총 1억 달러를 한국이 제공하겠다. 사실 전 세계 앞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예산을 통과되려면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 야당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회 협력을 기대한다. 이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민 의원님, 이제 야당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뭐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나라는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비틀기가 장고 끝에 악수가 된 거죠. 이게 15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무적 정치적 판단은 전혀 안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이런 장고를 하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실의 페이스북에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하지 말든지 저걸 하지 말든지 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야당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앞에서 뺨 때리면서 뭐 뒤로는 또 좀 악수하자고 그러는 이런 좀 이중적 태도가 보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홍보라인 쪽에도, 그러니까 소통수석 홍보라인 쪽에도 뭔가 지금 혼선이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각 수석 사이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공유하지도 않고요. 그냥 김은혜 수석 혼자 비틀어서 일을 반알리면 사태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50명을 잘랐다 어쩌다 지금 추석 전까지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더 자르겠다 뭐 이러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이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특히 판단 과정을 누가 어떻게 하고 일을 전파해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해야 되고요. 대통령한테 이것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좀 여러 번 몇 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 망신을 한 거거든요. 아하.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또 이런 망신이 되풀이되지 않으란 법이 없고요. 이게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여당도 쉴드 쳐주고 방어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문제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대처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네. 김은혜 수석이 했던 그 해명 내용 혹시 그래픽으로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앞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해명이라고 내놨는데 15시간 만에요. 그 해명이 또 다른 논란 부추긴다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 미국이 나올 수 없고 미국 의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든도 아니고 바이든이라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 더 내용이 있나요? 더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발언이 우리 국회를 말한 거냐.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순방 같이 동행한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럼 어제 그 발언이 이 XX들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국회를 말한 거냐?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바이든 아닌가? 들어보시면 바이든이란 말은 없고 날림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볼게요. 더 보고 맞아. 그럼 이 XX란 것은 우리 국회라는 것인가? 기자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의회 아니라니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예산 심의권 가진 거대 야당이 책임 이행 거부하면 나라 면이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박진 장관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야당 잘 설득해 예산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 말 들으면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약간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앞장 보여주세요. 이 XX라는 게 우리 국회라는 것인가? 기자가 재차 물었잖아요.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아니라니까요. 정미경 의원님,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해명을 하려고 했다가 이 XX에 기자들이 집중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미국 의회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나라, 스페인, 영국, 콜롬비아 그런 의회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맥상 우리 국회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일단은 미국 의회가 아니다라는 말만 연거푸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글로벌 펀드 1억 달러뿐 아니라 12월까지 정기국회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사안이 많은데 해석상 행간의 의미상 이 XX가 야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이 무게감이 실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다 대변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모욕감을 준 언사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또 이 해명이 결코 또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사실 대통령실은 가장 그 전문적이고 가장 정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 대응 수준이 가장 높은 분들이 그 안에 계셔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대처하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이 뭘지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실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 분란을 많이 지금 일으키는 상황이잖아요. 그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 지점이 아직도 지금 대통령실이 정비가 안 되어 있구나. 누군가가 이거를 그 정말 힘껏 그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저는 저거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게 맞았을 때 과연 그걸 기자들한테 이미 말해놓으면 그럼 그다음 우리나라 국회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거를 사실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취지는 두루뭉실하고 대답하고 대통령실은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유감 표명하고 싹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진지하게 사실은 이 해명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야당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이게 서로 소리가 이게 쳐야 박수가 나는 것처럼 뭐냐면 처음부터 막 완전히 이게 국익은 나 몰라라 하고 민주당은 신난 사람들처럼 계속 외교 망신이라고 막 계속 대통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게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 대통령 실수하셨구나. 다 압니다. 아 그러면 빨리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이걸 그냥 넘어가야지. 외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민주당이 이걸 정쟁 삼아서 계속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은 그 부분. 이게 외교 망신이 아닙니다. 외교 사고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다 좀 정치권이 저 네.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상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조국 사태 때도 사실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멀쩡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계속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우를 국민의힘이 범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빨리 유감 표명하실 거는 유감 표명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좀 협조해달라. 얼마나 협조를 안 해주면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씀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셨겠어요. 얼마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맨날 대통령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민주당도 이 면에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하고 네. 좀 해줬으면 해요. 자,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5박 7일간의 순방 마치고 와요. 머리가 꽤나 아플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8%랍니다. 외교 행보 논란 탓에 한 주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그래픽 볼까요? 갤럽입니다. 왜냐하면 갤럽으로만 따져봐야지 이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갤럽을 보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니까요. 쭉 이런 흐름이었어요. 7월 넷째 주에 28%, 8월 둘째 주에 25%까지 갔다가
넷째 주에 27%로 반등했고 9월 셋째 주에는 33%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가 한 주 만에 2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에는 유용하 교수님 네. 외교 행보 논란만 이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만 쭉 기사도 읽어보면 영빈관 예, 논란도 그렇습니다. 좀 작용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갤럽 조사가 화수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뉴욕에서의 이 비속어 발언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일부 소극적. 영빈관 신축 예산을 누가 했느냐? 대통령도 몰랐다, 총리도 몰랐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영된 여론조사인 거고요. 저는 오늘 밤에 이제 대통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외교라인 경제를 하고 이번에 보십시오. 영국 가서는 조문 없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건 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수반 아닙니까? 나가서 그러면 좀 우리 국민의 국가의 위상도 좀 올려주고 외교도 잘하고 오고 뭔가 성과도 가져오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그 지점에 있어서 야당이 쉽게 얘기 못 할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는. 근데 보세요. 조문 없는 조문 외교였죠. 일본은 또 기시다 총리도 찾아가세요. 그것도 태극기도 없고 안 한다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비공개로 해요. 테이블도 없이 했죠. 또 미국 지금 문제가 된 이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 여기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리고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어요. 아이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갔어요. 대통령 공식 일정이 몇 개 다 취소해 버렸어요. 중요한 일정인데. 그래서 거기서 뭐 갑자기 펀드가 결정된 거예요. 그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나 언론에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미국 가서 펀드 한다는 얘기 결정해갖고 그러니까 발언 기회를 좀 얻었어요. 그다음에 48초 얘기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현 대통령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라든가 한미 통화 사업 얘기 못했다 이거예요. 윤석열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펀드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안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아니죠. 간담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혼잣말이 아니라 박진 장관이라든가 하면 자세히 보시면은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불쾌했겠죠, 굉장히 개인도. 영국 가서도 불쾌했잖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 표정 보면은요. 그리고 이 영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음을 제거해서 YTN이나 KBS, MBC가 다 봐라 자막 없이 했어요. 어제다. 이거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이 영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요. 저는 저 만약에 제 얘기대로 안 하면 지지율 10%대로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국민에도 사과하고 미국 의회에도 사과하고 한미 관계 잘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언어 하나요. 여기는 언어거든요. 언어. 네. 그 언어가 틀리면 그다음 외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할 사람 네. 경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33%까지 오른 것도 물론 상승세로 쭉 이어왔다는 점에서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받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상은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여기가 마지노선인 30% 초반대가 지지율 상승선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을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그 비속어 발언을 보고 평가를 했잖아요. 한미 관계는 견고하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IRA도 그 인플레이션 법안도 그 48조지만 염려하지 마라.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왜 패널은 또 민주당은 그것을 막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아진 것처럼 결론 내리는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섭섭하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 쪽에서 더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이렇게 망신살을 주면 기분이 좋은 것인지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도표에서도 봤지만 지난 근 2달 만에 지난주에 33%, 20%에 있다가 30%에 올라왔죠. 그런데 다시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대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석을 내용을 봐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아프게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층이 연령대로 보면은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고했던 이 두 부분에서 많이 빠졌어요.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14%포인트나 빠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조금 창피하다. 이렇게 품격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화요일, 수요일만 해도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 비속어 파문이 나온 날부터 이제 지지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국민들이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특히나 네. 보수층이나 70대 이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보수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여론조사인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지지율 관련 돌파구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비속어 논란 문제 어떻게 대처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